안녕하세요. 코타 압둘라입니다. 저는 코타키나발루에서 19년째 살고 있고요. 제 이름은 정확히는 무하맛 아자일리 압둘라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것은 19년 동안 가이드를 하면서 제가 했던 멘토들이 앞으로 여기 오실 분들이 혹시 보신다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냥 제가 3박 4일 뭐 4박 5일 모시면서 했던 버스 안에서 했던 그리고 여행 중에 했던 이제 이른바 멘트죠. 여기 안내를 했던 내용들을 조금 짧게 해서 조금 일러드려 보려고, 그러면은 아마 여행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꼭 주제까지는 아닌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험상 여행을 오실 때 제발 공부 좀 하고 와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공부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정보를 이제 수집할 때 좀 올바른 제대로 된 방법으로 올바른 정보를 좀 갖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랑 관련된 제가 했던 버스 안에서 했던 내용을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버스에서 여쭤보면 공부들 많이 했대요. 근데 결국에 종국에 보면은 열의 9분이 하고 오신 공부의 내용인 즉슨 출처인 즉슨 열의 9명이 다 그저 그냥 여기 한 번 정도 다녀가신 분들이 당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의 내용을 보고서 그게 전부인 양, 그게 맞는 것처럼 아예 그냥 코타키나발루 오시는데 그렇게 액자에다가 그냥 사각형 액자로 그렇게 만들어 오시는데, 그게 때로는 잘못될 수 있다라는 제 경험상,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여기 혹여 오실 분들은 다 필요 없고요. 저희 코타키나발루로 오시는데 그 여행의 형태가 패키지건 자유여행이건 간에, 특히나 자유여행 오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희 동네 오시면 무조건, 여기 오시면 무조건 가야 되는 데는, 그냥 여기를 안 가시면 굳이 오지 않으셔도 돼요. 올 필요가 없어요. 그게 어디냐면 뭐 섬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는 바로 반딧불 투어지입니다. 코타키나 반딧불 투어는 이미 그 검색어에도 보니까 많이들 올라와 있던데, 그만큼 정말로 저희 동네 오셔가지고 반드시 가셔야 될 때가, 꼭 가 보셔야 될 때가 이 반딧불 투어인데,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시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 저 사람이 정말 우후죽순격으로 여기저기 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그저 그냥 순간 돈을 벌겠다는 목적하에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나름의 맹점 아닌 맹점 중에 하나가 그 반딧불 투어를 가는 것이 정말, 그러니까 별이 쏟아지듯이 막 그렇게 나오는 데가, 적어도 그런 데를 가시려면 시내에서 최소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데다가 차량비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자유여행객들에게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통비나 그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시내에서 뭐 30분도 차 안 걸리는 그런 곳에 많이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가이드를 하면서 흔한 말로 조금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엄마들이 밥 이렇게 저녁상을 맛있게 차려놓으면은 그 가족들이 그 먹는 모습, 돌아오는 반응, 맛있어요, 맛없어요, 그 반응 때문에라도 그 반응을 기다리게 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을 모시고 투어지를 가면은 손님들이 거기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저도 그 보람이 되고 보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동네에 오셔서 꼭 반드시 가셔야 되는 이 반딧불 투어는 무조건 1시간 반 이상 정도는 외곽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곳을 가셔야 정말 제대로 온전한 반딧불을 보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저 그냥 가깝고 싸다고 그런 데 가시면은 거기서도 괜찮은 곳이 있기는 하죠. 근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데랑 비교하면은 그거는 반딧불도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자유여행을 오시거나 패키지 오셔가지고 또 이제 자유여행 형태로 그렇게 이제 쉬는 날, 자유시간대 그런 데를 가시는데 가까운 곳 갔다 오시는데, 그런데 가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 사실은 패키지 여행을 관둔 지 한 1년쯤 됐는데, 그 패키지 가이드를 관둔 지 1년이 넘었네요, 벌써. 근데 예전에 그래서 이제 한번 인스펙션, 그 답사를 가까운 동네를 한번 가봤었어요. 시내에서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 가봤는데, 그 자유여행 계획이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그 딸아이를 데리고 엄마 아빠가 이제 마지막 날 그 공항 가기 전에 그걸 보러 오셨는데, 제가 본 기준에 거긴 반딧불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세어봤어요. 반딧불 개체수를 13마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인터넷에 보니까 여긴 정말 LED 조명을 켜놓은 것처럼 셀 수가 없거든요. 온전하게 반딧불터를 가신다면. 근데 거기 갔는데 그 딸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느껴진 거죠, 엄마도. 엄마가, 그 딸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LED 조명은 언제 나와?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저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딸에게 그러더군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싸요. 뭐 2만 원인가 2만 5천 원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거면은 그 돈을 그냥 밥 사 먹는 게 나아요. 그 굳이 13마리 보러 거길 왜 가냐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거길 갔었던 여러 가지 환경 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아마도 잘못된 그 블로그의 정보를 보고 가신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 기준은 다를 테니까. 그리고 또 그런 특징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분들이, 내가 그 호갱이 됐다는 걸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동료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신은 개인적으로 형편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여행 수기 그 블로그 작성하면서 나쁘지 않았다고. 소위 말하는 그 뭐라 그러죠? 가성비는 괜찮다고. 그렇죠. 2만 원이니까, 2만 5천 원이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좀 더 해가지고 온전하게 제대로 된 반딧불 투어를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그 잘못된 반딧불 투어의 시작이 잘못된 조사, 잘못된 공부, 즉 한 번 다녀가신 분들이 그저 그냥 대충 써놓은 그 블로그를 보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제대로 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코타키나발루잖아요. 그리고 저희 코타키나발루는 말레이시아고, 이 코타키나발루 저희 지역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보르네오 섬, 그렇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 보르네오 가구, 그 원목을 가져갔던 섬에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패키지 가이드 하면서 제가 항상 안내를 드리지만 그런 그 설명을 드리는데, 그 설명을 못 들었던, 그러니까 자유 일정 때 개인적으로 행동하셔가지고 이제 그 설명을 못 드렸던 분이 마지막 날 이제 한국 가시는 날, 제가 시내 관광하면서 이제 쭉 버스에서 안내를 하는데, 그분이 제게 손을 번쩍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지난번에 댁에서, 한국에서 김병만 씨가 했던 그 정글의 법칙 100회 특집으로 저희 코타키나발루에서 찍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부제목이 그랬을 거예요. 정글 인더 보르네오인가 뭐 아마 그랬을 건데, 그걸 보고 나신 다음에 그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았대요. 영상이 바다도 이쁘고 다 이쁘고. 그래서 당신이 다음 여행으로는 그 보르네오 섬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혹시 가이드님 아시면은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무례하지만 그랬거든요. 네가 지금 보르네오 섬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 그 가족여행들 많이 오시는데, 저희 지역은 그 여느 동남아 다른 지역과는 사뭇 다르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서 관광을 하기에도 조금 유흥이나 그런 것들이,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 덕분에라도, 환경 때문에라도 그런 눈살 찌푸릴 만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동남아, 여느 동남아에 그런 환경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간에 가족여행을 참 많이 오시는 지역이기도 한데, 물론 좋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 중에 오게 되면 이른바 그 체험학습? 그렇죠. 체험학습이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오시는데, 일단 체험, 사진 찍는 거죠. 노는 거죠. 그러면 학습, 왠지 공부하고 좀 비슷한 단어긴 한데, 그래도 학습이라는 단어가 있다면은 그래도 이번 여행을 코타키나발루로 가는데 그 아이들이랑 오면서 적어도 당신이 목적으로 하신 코타키나발루가 동남아 내에서 어디쯤 붙어 있는지,
하다못해 지도 한번 펼쳐놓고서 우리가 여기 간대 라고 한 번쯤은 아빠가 엄마가 일러줄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이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그러니까 참 어이없게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적어도 코타키나발루 오시게 된다면은 차츰 이제 다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공부를 꼭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그 공부가 그저 그냥 모든 내용이 다 그렇지, 모든 분들이 하시는 블로그 내용이 한결같지는 않겠지만은 그저 그냥 한 번 다녀가신 분들이 그저 그냥 개인적인 그 입맛이나 취향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아주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 호불호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글을 보고서 애초에 정리하지 마시고요. 조금 온전하게 제대로 된, 좀 많은 제대로 된 자료들을 공부까지는 아니지만은 정보 수집을 하고서 그렇게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유여행 오시는 분들, 좋습니다. 여기저기 내 맘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데 내 맘대로 일정을 짜서 하실 수 있는 여행 오시는 분들 아주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유여행을 오셨는데요. 내 맘대로 하려고 오셨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여행이라고 하니까.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런 분들 놀고 가시는 모습, 그러니까 일정, 대충 이렇게 듣거나 보면은 다른 분들이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 다른 분들이 개인적으로 오셔서 했던 그 일정, 그거 따라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유여행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패키지를 가세요 마세요는 아니겠지만은 패키지에서 기본적으로 포함을 시켜놨거나 그 가이드들이 열심히 해서 열중해서 소개하는 곳들은 적어도 이미 예전에 저희들이 이 여행을 코타키나발루, 제가 왔을 때가 처음 패키지가 시작됐을 때였는데, 저희가 처음에 상품을 이렇게 만들 때는 가장 가볼 만한 곳을 위주로 해서 상품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제작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곳은 꼭 가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른바 호캉스? 호캉스를 위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굳이 꼭 그렇게 안 다니셔도 좋겠지만은, 요 얘기는 제가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호캉스를 오는 것도 좋은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호텔에 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오시는 구성원, 동반 여행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 호텔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리고 패키지에서 좀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거기 가서 호캉스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은 그 호캉스도 그 호캉스 목적에 따른 그 여행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호텔은 이제 다음에 알려드리겠지만, 어떤 호텔은 너무 좋았다고, 호텔이 깔끔하고 새로 지어서 좋았다고 얘기했는데, 그 호텔은요 수영장이 없어요. 호캉스를 해야 되는데, 수영장에서 즐기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 호텔에는 객실 내에 냉장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호캉스를 하려면은 안 나가시고 호텔에서 계속 즐기시는 건데, 계속 삼시세끼를 호텔에서 안 드실 요량이시라면은, 그래도 아이들이랑 같이 오셨으면 음식을 쌓아놓고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렇게 호텔 객실 내에 냉장고가 없는 호텔도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런 거는 보편적으로 여행사 상품 내나 그런 걸 특별히 이렇게 밑줄 지어가면서 따로 소개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라도, 오셔가지고 그 호텔 오셔서 실제로 그저 그냥 3박 4일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좀 불편함 때문에 오셔서 다시 자비로 호텔을 따로 구매하셔가지고 지내다 가시는 분들도 제가 적잖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제가 다음에 꼭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보를 제대로 수집해라, 그리고 공부를 좀 하고 오셔라 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역시 호텔이랑 연결이 되는데 어딘지를 몰라요. 당신이 골라서 오시는 호텔이 시내에서 뭐 5분, 10분 가까운 데인지 1시간쯤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좀 제대로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주셔야 여행을 오셔가지고 순간순간 갑자기 뭐 하다못해 이른바 저희는 이제 장 보러 간다 그러는데, 뭐 슈퍼를 가거나 그럴 때 훨씬 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더 저렴하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제대로 된 여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또 다음에 또 알려드리고, 결론은 여행을 오실 때 제발 좀 그저 그냥 간단하게 적혀 있는 그런 여행 수기를 하나만 보고서 코타키나발루를 정리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온전하게
조금 갖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요게 이제 제가 한 번쯤은 손님들을 모시면서 버스에서 안내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네,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